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고 조금 전에 나오는 모습 보셨죠. 김 전 의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 공개 이후 또 여야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오전에 10시 반쯤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선 건데요.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육성록은 그거는 혹시 들으신 적 없으세요, 의원님? 뭐 육성록은 뭐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해줘라 이거. 아니요, 뭐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여론조사 얼마다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횡령이지만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의 그 위반이라는 거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네, 검찰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었는데요.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공천 관련해서도 부탁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2시간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나왔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입장, 뭐 뒤에 나와서 입장 뭐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른 검찰의 그런 어떤 이유, 그러니까 혐의가 바로 작년 12월에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누굴 고발했냐면 강혜경 씨를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어요. 예. 그래서 고발을 했고 나머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도 수사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는 피의자 신분이 누구로 특정이 됐냐면 강혜경 씨로 특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자신의 또 보호를 위해서 언론에 폭로를 하기를 이거는 다 공천 대가로서 명태균 씨와 지금 이 김영선 전 의원이 한 일이다라고 폭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나서서 한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혜경 씨가 이게 자신의 회계 책임자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다 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김영선 의원이 자신이 제대로 지금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것 이외에 지금 명태균 씨가 폭로한 것들에 대해서는 딱 나는 모른다라고만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나 강혜경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바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의 대가였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혜경 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출발했느냐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계속 고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김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건넨 9,700만 원 그것과 관련된 거고 또 한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거 공천 관련된 건데. 근데 어쨌든 오늘 창원지검에서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거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정치인이요.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 수사 전에 1시간 이상 이렇게 떠든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억에 처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종의 뭐 전면 부인인데 왜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할까? 아마 뭐 명태균 씨에게 내가 이렇게 진술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당신도 진술하라. 라는 뭐 일종의 말맞추기 사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명태균 씨한테 보내는 사인이었다? 뭐 그렇게도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어요. 검찰 수사 전에. 그런데 혐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인한 적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발언 자체가 올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명태균 씨 앞으로 소환에 앞서서 말 맞추기를 전제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전면 부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지금 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을 지난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 때 이제 공천을 줘가지고 당선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 메시지 보낸 문자,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 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81차례나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공천 대가로 결국 받았다라고 네. 지금 강혜경 씨가 폭로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세비 9천만 원을 당선된 지 2달 이후부터 꼬박꼬박 이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줬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공천에 기여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빌린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이것도 자신은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으면 공정하게 제대로만 수사하면 바로 네. 드러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물증들, 예. 돈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창원지검장이 친윤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제가 좀 염려를 하는 이유는 이미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수사과 검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9개월 동안 묵혀두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10월 10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이날 내사 종결해버렸습니다. 예, 예, 이미. 예.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고요.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것도 경남 선관위가 지난해 말에 검찰에 고발했는데 지금 이제야 지금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예. 저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의 오늘의 진술은 허구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게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이제 9,700여만 원 건네간 건데 일단 김영선 의원은 중간에 있는 강혜경 씨 책임을 다 돌렸어요. 네. 근데 일단 검찰은 김영선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피의자로. 네. 이제 명태균 씨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 그렇죠. 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직도 안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고발한 거고 경남 선관위에서 분명히 피의자로 아까 고발한 어떤 피고발 아까 고발자는 뭐냐면 누구냐면 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혜경 씨 맞지만 그러나 5명 명태균 씨 포함해서 다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를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몇몇 변호사한테도 지금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대개 변호사들이 지금 첫 번째 정준길 변호사가 지금 사임을 했잖아요. 사임했었죠. 그래서 아직도 변호사를 제대로 못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정황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소환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 또 이제 창원지검도 오늘 12시간 정도의 시간에 걸려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예. 굉장히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물들, 휴대전화 뭐 아버지 묘소에 다 갖다 묻었는데 그거 다 뭐 태워버릴 것이다라고 했었고 사실 증거가 있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저는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보호용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한 달이면은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나를 구속되지 말게 해라.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내가 처벌받지 않게 해라. 만약에 내가 처벌받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다 폭로하겠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 이제 일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메시지, 뭐 철없는 오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메시지가 하나 공개가 됐고,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명태균 씨하고 통화 녹음 내용은 이거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에서 지금 폭로한 거거든요. 그럼 누가 제보를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운전 기사가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명태균 씨가 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명태균 씨가 그걸 갖고 있다. 근데 이제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첫 번째 압수수색할 때 깡통폰이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지금 압수수색했는데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묘소에다 지금 놨다라는데 아버지는 또 화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가 있을까? 지금 본인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카톡 메시지 관련해서 네. 이거는 뭐 한 2,000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한 그랬죠. 2,000개 정도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통화 녹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예. 만약에 그게 담겨 있는 핸드폰이 폭로가 된다면 네. 이거야말로 전국을 완전 흔들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보도로는 뭐 처남한테 줬는데 처남이 그걸 또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가지고 검찰이 어쨌든 증거물 확보하는 게 이제 지금 큰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한편 민주당이 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나눈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에 녹음이 된 거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자, 이게 명 씨가 김 전 의원한테 윽박 지르는 음성이고 듣기도 좀 민망한 뭐 그런 음성이었는데요. 시점은 2022년 6월 중순. 이게 재보선 선거 이후죠. 육선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에게 딱 붙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 왜 안 하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글쎄요, 저 녹취록만 갖고 무엇인가 추정하려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공했잖아요. 뭐 누가 공천을 줬던 간에 이미 이제 저 당선이 됐습니다. 6월 이후 직후예요. 그런데 지금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윽박을 지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요 부분 말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지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무엇인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요구했다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제가 들리냐면 바로 어떻게 지금 이 명태균 씨가 윽박지르냐면 아니 그럼 내가 서울로 가서 언론사를 할까요? 그걸 원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막 윽박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라. 근데 왜 내가 내 뜻이 아닌 다른 걸로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느냐. 이런 서로 그 뭐랄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지금 김영선 의원은 아니 내가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또 황급하게 그걸 좀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 딱 떨어뜨려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것만 들릴 거예요. 아, 김건희 여사에게 딱 붙어야만 살 수 있다. 뭐 육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걸 아마 부각시킬 텐데 솔직히 그 말도 이 명태균 씨의 지금까지 한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이 핸드폰에 뭐 내용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뭐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사람이야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이 내용 역시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육선을 하려면 이라고 얘기한다면 2년 후에 2024년 5월 달이면 가능합니다. 4월 달이라도 가능하고요. 근데 당선 직후에 앞으로 2년이나 남은 그런 육선 그런 그 선거를 앞두고 2년 전에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종용을 한다? 그렇게 저는 뭐 그 뚜렷하게 어떤 혐의를 둘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겨레가 방금 전에 단독 보도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제보를 한 내용인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뭘 가지고 다퉜냐면 일단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서울 지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정식 연구소로 활용을 해서 언론사들에게 수주를 받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하자라고 지금 명태균 씨한테 주장을 계속 했는가 봐요. 또 뭐
여러 가지 김영선 요로를 의원이. 통해서 김영선 의원이. 예. 요로를 통해서 당이나 또는 뭐 김건희 여사에게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는 그 내용에도 나타났듯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권력자, 오야가 시킨 대로 해라. 그거는 뭐냐면은 비선연구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의도 연구소와 같은 비선연구소로서 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대선 전에 또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예. 완전히 이제 화를 내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누가 권력자냐, 누가 예. 권력을 쥐었냐라고 이제 하면서 김건희 여사지 않느냐라고 이제 호통치는 거예요. 근데 예.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동네 뭐 부르듯이 뭐 완전히 그러니까요. 그냥 뭐 호칭 빼고 하는 예, 거 그거 보고 예.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오선 의원입니다 당시에. 네. 근데 오선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윽박 지른다. 이 갑을 관계가 누가 갑인지 그러면은 이걸로 보면 명백하게 명태균 씨가 갑인데 그러면 명태균 씨가 갑인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다라는 네. 것이 이제 명백히 나와서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의혹에 더 불을 지피는 예. 그런 녹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감에 대통령실에서 나왔었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녹취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잘 이해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패널분들도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 가지를 좀 분리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저도 법조계에 많이 또 문의도 해보고요, 취재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아직 조금 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서 위법한지 혹은 위헌적인 어떤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만약 따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정석 비서실장이 그것을 염두에 둬서 현직 대통령을 예를 들어 소추할 수도 없고 또 소추를 진짜 하려면 탄핵 소추밖에 없는데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위헌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적인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의 신분도 아니었고. 당선인 시절이니까 네. 5월 9일이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뭐 그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럼 당선인 신분은 이 마음껏 예를 들어서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해도 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선관위에 아마 문의를 해서 당선인 신분으로서 지방의 어떤 그런 그 지자체장의 그러니까 지자체장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 가도 되느냐 했을 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선인 신분은 대통령과 달라서 그것이 꼭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대통령과 같이 중립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단서를 달아서 그랬군요. 유권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교수님. 다른 시각을 좀 얘기를 한다면 네. 대통령실 그리고 또 비서실장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하려면 총대를 매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 거짓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보면 공관위에서 보고가 오니까 김영선 열심히 경선 때 뛰었으니까 김영선 공천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관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지시 내린 적도 없다. 네. 이게 상식에 전혀 안 맞는 해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당선인 신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법적의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법적의 시각도 있으나 왜냐하면 법적으로까지 책임이 있다. 그게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는 네.
아직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으로서의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게 누구냐?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또 부위원장, 인수위원들을 또 인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천이 정확하게 발표된 날이 대통령 임기 개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수사가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죠. 서울역 일대에서. 이를 두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라고 또 비판을 했는데 양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전과 사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국회 내에 농성을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개헌 요구도 있고 사실 탄핵과 관련된 요구들도 많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자, 일단 국민의힘은 야당의 어제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살리기 방탄 집회다라고 비판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시위는 다분히 그 당내의 어떤 이견이라든지 또 네. 목소리, 우리가 11월 위기설을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2번에 걸쳐서 선고가 나오잖아요. 네. 11월 15일에 선거법 위반, 11월 25일에 지금 위증교사가 나옵니다. 또 11월 14일에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선고도 나오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1심이긴 하지만 만약에 유죄가 연달아서 나오게 된다. 예.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으로서 지금 피선거법 박탈은 물론이고 선거 보조금을 받은 민주당이 다 434억 원을 토해낼지도 모른다는 당의 위기에 직면해서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비명이라든지 혹은 또 비주류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바로 위기설의 사실 또 하나의 어떤 방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11월 달 내내 170명 전원이 참석하게 하고 또 전 지구당의 지구당은 아니죠. 지금 당협에 예. 지금 그 동원령을 내리고 네. 이러다 보면 이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단일 대우. 지금 특검을 요구해야 되고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 예.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왜 방탄의 어떤 목소리냐? 바로 이 단일 대우로서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반하는 목소리를 상쇄시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됐을 경우 과연 지속력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신이 계속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있는데 그 유죄를 가리기 위해서 단일 대우를 계속 형성하라라고 매주마다 만약에 동력을 계속 가동을 한다면 끝내 피로도가 쌓이면 이견이 더 본물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하나는 이제 15일, 하나는 이제 25일인데 이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야권의 장외 집회는 더 탄력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 이유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야당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이제 야당은 문을 닫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집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집회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무죄로 바뀝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는 거고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은 의혹대로 수사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방탄 집회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현재 코너에 몰려 있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비리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다라고밖에 해석될 수가 밖에 없겠습니다. 예. 여야 모두 이제 서로 상대방이 이제 다른 의도를 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지난주에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시간도 많이 없는데 지난주에 대통령 육성 녹취가 이제 나온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지금 내일 정도에 이르면 내일 최고위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예. 일단 나흘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네. 물밑에서는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무엇인가 요구를 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실이 거의 막바지에 몰리지 않았는가. 녹취 공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요구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쇄신, 그러니까 인적 예. 쇠신이든 아니면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든 예. 그것을 발표해달라. 그 시간을 준 것으로 그럼 지금 지난번에 해석이 3대 되고 요구한 있거든요. 요구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거는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준 상황에서 예. 그거를 받아준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다시 다 사그러질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보다 더 강도 높은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 달라라는 그 시간을 준 것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데 네. 내일까지 아마 답이 왔다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변화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답이 안 왔다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해명을 할 때마다 사실은 계속 해명을 낳고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한꺼번에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부터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든 보다 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네. 강도 높은 요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네. 한동훈 대표가 살 길,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살 길은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네.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보면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뜻하고는 좀 달랐어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차별화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특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에 못 미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예. 이미 20%가 무너졌고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17%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이 통화 녹음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1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내일 메시지를 내놓으려면 네. 확실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게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비서실도 인적 쇄신을 대대적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정리하고 국무위원도 인적 쇄신하고요. 그리고 쇄신과 관련해서 일방 통행식 네. 그런 국정 운영하면 안 되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1대1 회동하고 네. 할 수만 있다면 임기도 단축하는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카드도 던져야지 예.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 상황이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예. 위험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일 뭐 시정 연설에 나올까 말까 이 전망도 많이들 하셨습니다만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오셔야 된다라고 한번 요구를 했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에서 또 하루 전날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어딨냐, 불통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냐 이렇게 또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내일 과연 한동훈 대표가 또 어떤 식의 대통령실을 향해서 요구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